매주 목요일은 우리 동네 도서관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서희 작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무래도 좀 바쁜 계절이다 보니까 네. 예, 여러 활동이 좀 많았었어요. 바쁘신 가운데 책도 많이 읽으셨나요? 사실은 네. 여러 권을 읽어야 되는데 많이 못 읽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나요? 네, 이달에 제가 여러분들과 만날 그 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정혜신 작가의 당신이 옳다라는 우와. 책입니다. 네. 네, 이 책은 2018년 10월 10일 날 출간되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한 1년여 만에 20만 부가 판매될 정도로 화제가 된 맞아요. 책입니다. 베스트셀러. 네. 네, 일상에서 스스로 마음의 허기를 치유할 수 있는 집밥 같은 심리학을 담은 당신이 옳다를 통해서 맞아요. 수많은 독자들이 실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소중한 이의 마음에 공감하며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책 너무 궁금한데 아직 저는 못 읽어봤거든요. 어떻게 네. 구성돼 있나요? 이 책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에서는 존재의 개별성을 무시하는 사회적 시선과 또 환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픈 이유를 들여다봅니다. 네. 또 2장에서는 우울증 등 진단이 남발되고 있는 일상이 또 외조화되는 현실을 직시하며 심리적 CPR, 심폐소생술이죠. 네. 심리적 CPR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공감에 대해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공감의 방법을 제시하며 네. 또 4장에서는 사람은 모두가 개별적 존재임을 환기시키고 또 공감의 정확성을 높이는 경계짓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사랑에 대한 욕구, 또 콤플렉스, 집단사고 등 진정한 치유를 방해하는 공감의 허들을 짚어주며 6장에서는 존재를 살리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유념해야 할 실전 치유 팁을 구체적으로 또 그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답도 있네요. 이런 거 다 네. 들려주실 거죠? 네. 책 내용을 모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는 이제 깨알 팁만 네. 살짝 알려드리고 여러분께 선택의 그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우리 정혜신 작가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먼저. 네. 정혜신 작가는 30여 년간이나 정신과 의사로 활동해왔어요. 네. 네, 그리고 12,000여 명의 속마음을 듣고 나눠왔는데요. 최근 15년은 정치인, 또 법조인, 기업 CEO와 또 임원 등 자타가 인정하는 성공한 이들의 속마음을 나누는 일을 해왔어요. 네.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라우마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네. 그 예로 보면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재단 지인씨를 힘에서 집단 상담을 이끌었었고요. 네. 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또 그 가족들을 위해 심리치유 공간인 와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세월호 참사 직후 안산으로 이주해서 치유 공간 이웃을 만들고 또 참사 그 피해자들의 치유에 힘썼습니다. 네. 예, 또한 또 서울시와 함께 하는 그 힐링 프로젝트인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를 통해 또 시민들에게 공감의 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이분의 저서를 보면 불안한 시대로부터 탈출, 또 정혜신의 사람 공부, 천사들의 우리 옆집에 산다, 또 당신으로 충분하다, 홀가분, 사람 대 사람, 남자 대 남자 등 여러 저서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올해 그 4월 26일이 울산 도서관 개관 1주년이었었어요. 네, 그때 개관 기념일 행사로 진행된 올해의 책 작가와 만남에서 당신이 옳다가 선정되어서 네. 그 정혜신 작가가
울산에 오기로 진짜요? 했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다. 그쵸? 우리 미리 알았으면 좀 뵈러 갈 걸. 그쵸? 네, 저도 많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서 많이 네. 우리 좀 안타까웠습니다. 빨리 알면 서로 공유해서 꼭 가도록 해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저는 새바실 고맙습니다. 강연으로 정혜신 그 작가님의 이야기 들었었는데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왠지 평안하다 이런 느낌 들었었거든요. 작가님은 책 읽으면서 좀 특별히 가슴에 와닿았던 부분 어떤 부분이 있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감은 누가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또 토달지 않고 한결같이 끄덕이며 긍정해주는 것이 공감이라고 생각하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틀린 하지만, 거네요? 그죠. 그것은 공감이 아니라 감정 노동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그렇구나. 네, 공감은 상대를 공감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깊은 감정도 함께 자극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공감은 너를 공감하기 위해 나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17살의 A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날이면 밤거리를 배회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럴 때 친구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거리에서 웬 청성이냐, 어서 집에 들어가. 이럴 때 A에게 산소 공급이란, 집에 또 못 들어가고 있구나. 무슨 일이 있었니? 같은 말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공감인 거네요. 그죠? 그죠? 네. 이 말은 이 시간에 네가 집 밖을 배회하고 있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이유가 있을 있지.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이해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내가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너는 항상 옳다라는 말의 본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깊은 공감을 했어요. 그러네요. 이 부분만 들어도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지 좀 알 수 있을 그런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책의 특징은 또 특별한 거 뭐 있었을까요? 읽으시면서? 음, 이 작가는 공감과 경계짓기로 이 문제를 극복하도록 여기서 권하고 있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 문제 해결이나 자기 치유 방법이 좀 이렇게 두드러지는 부분이에요. 네. 그 내용을 이제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공감은 존재의 핵인 감정에 닿는 행위라고 합니다. 네. 사회의 명령으로 점철된 자아에서 본연의 자아를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반응한다.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세요가 아니라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거 조금 어려운 네. 부분인 것 같아요. 공감은 존재의 핵인 감정에 닿는 행위다. 네. 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내 감정을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다른 저를 사람의 좀 반성하고 감정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했었나라고. 그래요. 네. 그 행동의 이면에 숨어있는 원인이 아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에 집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해요. 네. 온 체중을 실어서 당신이 옳다라는 그런 확신을 줘야 그 사람도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말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인다고 해요. 그러네요, 진짜. 나한테 비판할 것 같으면 얘기 안 하죠.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경계짓기는 또 자신을 누구에게 침범받지 않는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공감을 위해서, 네. 깊은 공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경계짓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도 중요하고 돌봐야 한다는 그렇게 저는 해석이 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런 내용은 그 부모의 기대나 또 인정 욕구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타인뿐만 아니라 또 나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며 나의 침범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해요. 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 나는 없고 상대에게 오로지 집중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도 이런 경계,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거나 어떤 마음의 감정이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까지 어떤 경계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정혜신 작가의 그 자기 치유의 해결 방법은 적정 심리학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적정 심리학이요? 네. 이건 또 뭐예요?
그죠? 좀 네. 생소한 말이긴 한데 굉장히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적정 심리학의 초점은 완전 치유에 있지 않고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것을 막고 봉합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자신의 잣대로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곳들의 그 신뢰를 주어서 상처를 감싸줘야 한다는 거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 완전에 가깝고 또는 맞아요. 완전하려고 하는 그게 깨끗이 많았잖아요. 치유받고 싶고 없었던 일이 되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감정의 오류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는 그 시도부터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적정이라는 그 단어가 저는 참 많이 와닿았어요. 네. 결국 우리가 완전 치유의 주체는 결국 타인도 아닌 나 자신이라고 이제 이 작가는 강조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편견에 쌓여 있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좀 많이 잘못돼 있다. 이런 게 또 느껴지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공감, 경계짓기, 적정 심리학. 굉장히 또 생소한 용어기도 하고 또 생소하게 네, 다가오기도 해요. 진짜 네, 좀 저는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책을 찾았는데 이 네. 책을 읽으면서 저 역시도 공감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또 경계짓기가 제가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타인의 말에 타인의 기준에 많이 휘둘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유로워집시다. 맞아요. 네. 이해가 가기 전에 저 감정에 대해서 또는 타인과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나와 네가 모두 홀가분한 그런 기분일 때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는 우리가 상대를 어떤 치유를 해주거나 완전 네. 치유에 대해서 저 역시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치유는 타인도 아닌 결국 나 자신 어떤 타인은 어느 정도의 그 소스나 또는 자극이나 이 정도이고 결국 나 자신이 완전한 치유의 그 해답이라는 그런 결론을 저는 이제 교훈을 깨달았어요. 그러네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거다. 행복은 셀프다. 그렇죠? 내가 지금 행복하고자 하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치유도 내가 치료됐다 생각하면 치료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너무 막 공감받고 싶어 하고 음, 공감해야 되고 막 이런 어떤 규율에 의해서 오히려 음. 우리가 더 망가질 수 있다. 이런 것도 또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공감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음,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오늘 또 귀한 책, 나를 또 돌아볼 수 있는 멋진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학의 네. 소식도 또 하나 전해주세요. 이 코너에 맞게 네. 도서관에 한번 문을 두드려봤어요. 그래서 오는 12월 4일 날 오후 2시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쉽게 만나는 역사 이야기 특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예, 이번 특강은 역사란 무엇인지, 또 역사관이 왜 중요한지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또 강사와 수강생이 함께 토론하는 그런 이야. 강의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 남구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책과 더 가까워지고 역사와 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도서관 유서희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